그러니까. 뭐 먹고 사냐 진짜. 예. 이미 늙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뭐 먹고 살지? 예. 저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진짜 함께 하셨어요. 예. 제일 늘 밝고 즐겁고 따뜻한 선배. 우리 개그우먼 이계원 씨 나오셨어요. 딸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희서. 제가 희서를 낳은 게 43세 나서 지금 14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올해 얘가 24살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24살이 되면 이제 대학 졸업할 정도니까 부모로서 19에 내보낸다고 하긴 했어. 너 19 되면 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랬거든요. 그때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알바해서 월세 낼 테니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좋다. 그래 그건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일단 아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이 건강으로나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씩 집에서 꼬박 운동을 해요. 예. 또 이분은 진짜 가족 전부 다 데리고 노후를 위해서 과감하게 베트남으로 이민 간 내 절친 연경환 씨 나오셨습니다. 이민을 가신 건데 얼마 되신 거예요? 잠깐. 베트남은 사회주의라 이민이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장기 체류예요. 네. 그게 맞구나. 이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주권이란 제도가 없어가지고 딱 거주하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장기 거주를 시작하셨나요? 이제 멘트가 1년 반 넘었거든요. 1년 반? 1년 반 장기 넘었는데 거주 그러면 몇 년이 한도야? 계속 있고 싶으면은 이제 연장, 비자를 연장. 갱신해서 네.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1년 반이나 되셨어요? 네네, 1년 반 됐고 아이들도 적응해서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자기들이 다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가서 일 보고 다시 집에 오고 뭐 다 그럴 정도로 적응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연경환 씨 아들 윤리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붕어빵에서 친구예요, 은율이하고. 같이 6살부터 출연하다가 둘이 안 만났어. 한 번도 안 보다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 희서가 그때는 좀 이렇게 남자를 안 보이다가 딱 티와볼 보더니 뭔가 어머, 은율이 너무 멋있게 변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요? 어때 줄 좀 놔줄까? 제가 그랬는데. 애들 의사에도 좀 물어봐야지. 여기서 막 연결하고. 저는 좋죠. 예. 이런 정혼 제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나 봐요. 어릴 때 정해줬어야지. 자, 오랜만에 나오신 마담 가겠습니다. 예. 둘째를 낳았는데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나오셨어요. 둘째 아이를 낳은 엄마, 예쁜 엄마 현영 씨 나오셨어요. 근데 2달 만에 일하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식구들이나 다들 어서 가라고 이렇게. 어서 가라고. 그래서 다 말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가 돈을 다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이렇게 좀 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실 임신하고 좀 일찍 쉬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딱 나오니까는 되게 놀러 나온 것 같고 또 이렇게 방송 녹화하러 오면 잘생기고 재밌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는 마침. 네. 여기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이창훈 씨 보면서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창훈 씨 보면서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 뛰는구나. 재밌고. 그럼 귀여우세요. 귀여워요. 그래요? 올망졸망 귀여우세요. 우리 둘째 같네, 우리 둘째. 이렇게 아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 가면 좋더라고요. 그렇죠. 바람 쐬는 거. 좋아요. 오늘 좀 실컷 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노후에 앉아서 남편도 일단 직장을 안 나가니까 둘이 얼굴만 마주보고 뭐 얼굴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야지. 나가서 그럼요. 쓰고 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 그 얘기를 우리 아주 그냥 야무진 현영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모델 출신이에요. 역시 모델 이게 출신. 뭐야? 너무 멋있어. 여보, 내 모든 적금과 보험의 수령자는 당신이야? 당신이 누구야? 제가 워낙 결혼 전부터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겸손은 힘들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수입이 딱 들어오면은 한 10% 정도 쓰고 90%를 저금을 하고. 네, 그렇게 해놓고 또 어려서부터 연금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6개 정도 돼요. 이야. 그러면 65세에 하나를 시작하고 이걸 본인이 다 조절할 수 있거든. 그러면 65세보다 66세가 더 기운 빠지고 힘드니까는 66세에 하나 더 오픈하고 67세에 하나 더, 68세 하나 더. 그래서 점점점 노후에 용돈을 더 많이 받듯이 연금 액수를 점점점 늘려가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연금 보험을 처음 알바해서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연금 보험을 처음 가입해서 이미 만기된 애들도 몇 개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진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럼요. 다 타먹으려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 반면에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니까 남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할 때는 남편이 본인이 생활비를 줘요. 얼마를 주면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남편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다 써버리면 더 신나고 막 재밌겠지만 그 준 거에서 한 50% 정도를 나눠가지고 얘를 또 이제 좀 딴 적금도 넣고 이러면서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창훈 씨 얼굴 좀 푸세요. 예. 좀 이따가 긴 한숨을 잘 쉬니까. 좀 이따가 뭔가 한번 드릴게요. 예. 얼마를 딱 주면 다 써버려. 즐겁지.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도 지금 몰라요. 제가 그 50%를 저금하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개 다 하면 큰일 그러니까 나네. 이번 기회에 알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늘려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재테크 말고 좀 더 다른 테크를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게 인테크예요. 인테크. 사람. 재테크는 재물 재자의 테크, 재물을 불리는 기술. 인테크는 사람 인자의 테크, 사람을 불리는 기술인데 사람 자신의 몸의 가치를 불리는 기술. 이렇게 해서 사실 둘째 임신했을 때도 쿠킹을 배워서 수료증까지 받고 출산하러 들어갔고 첫째 때는 도자기를 배워서 물레질까지 해서 도자기 그릇하고 찻잔을 뽑아서 자선 경매하는 데 나가서 제 작품을 경매에 내놔서 8일 정도로 만든 다음에 출산을 하러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제 몸의 기술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낳고 방송 활동하면서는 푸드 테라피라고 푸드로 치유하는 테라피 코스가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좀 고퀄리티로 뛰려고 이미 따놨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어도 다른 걸 뭘 할까 하고 딱 펼쳤을 때 내 몸에서 막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결혼기념일에 둘이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연금보험을 되게 튼튼하게 노후를 준비해놨어. 그 모든 상품의 수령자가 당신이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진짜 앞에서 아유 관심 없어 이러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면서 감동. 한 몇 분 동안 말을 못 잇고 너무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못 알아. 거의 신인 때 이제 데뷔하기 전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땐 저는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집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다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어린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봤으면 이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현영 씨한테 박수. 야, 이거 근데 멋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창훈 씨 잠깐 울었고요. 예. 다 의욕들이 없어졌어.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평균 수명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신문에 나오거나 방송에 소개되는 기사들을 보면 지금 5, 60대를 3G 세대라 그래요. 뭐가 3G냐면 3 제너레이션, 3대를 부양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병해야 되죠. 80, 90대 된. 그다음에 자식
자식들 교육이거나 결혼할 때도 지금 집안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야 되죠. 셀프 보양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감이 엄청 막중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혼자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 대책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들어놓은 것도 없지만 모든 걸 딸에게 다 수령자 딸. 네. 우리 남편도 얼마 전에 보험을 하나 들더니 당연히 딸 이름을 적게 내가 나로 해, 나로. 당신 갈 때 내가 돈 써야 돼. 나로 해라고 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네.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제가 현영 씨처럼 저렇게 지혜롭고 좋게 말하면 보복할 수 있겠다. 그럼요. 정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하나씩 바꿔가세요. 그거 괜찮지. 처음엔 따뜻했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띵띵띵띵. 거기 흥부생명이죠. 여기서 좀 강한 거 하나 네네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금이니 뭐니 딸이 돈을 참 많이 벌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그동안 한 거 좀 모아놓은 거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험이라도 그랬더니 내가 주식 하나 다 날려가지고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하나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비가 두 분이 입원해서 일주일에 750, 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인데 그러니까 뭐 집을 하나를 체결하고 또 팔고 또 해결하고 5년을 아프셨는데 두 분이 그러면서도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랬지만 자식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 IMF랑 터져갖고 그 생각한 게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서 같이 피해를 입은 거지. 왜냐면 너무 큰 피해였죠. 그래서 저희 희수한테는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연금을 현영 씨만큼 아주 그냥 저는 20몇 년을 다 벗어 저는 간병인 그것까지 보험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혹시라도 그러면 제가 희수한테 얘기해. 너는 내가 아파서 혹시 네 시험 보는 날 내가 운명한다도 오지 마. 너 와도 끝이야. 너 그냥 뒤에 보면 돼. 내가 너한테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미리 다 할게.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간병도 나 간병인 보험 다 들었기 때문에 네가 와서 할 게 없어. 그냥 네 인생 살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떨 때는 엄마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무섭대는데 너가 나처럼 무서운 상황을 당해봤어야지 그런 말을 안 하지. 맞아. 진짜 이 돈이라는 게 아플 때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우리 형제들한테 무조건 현찰 1억씩 갖고 있어. 죽을 때 남한테 피해보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우리 마담님들 중에 두 분은 완벽하게 해놨고. 정혜 씨도 그렇지. 예. 저는요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물론 내가 수령자는 몇 개 해놓은 거는 딸이에요. 물론 딸한테 뭐 해놨지만은 우리 남편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우리 남편도 저같이 전혀 노후를 생각 안 하고 사는 남자야.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나 혼자서만 해가지고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과 또 남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때 연금 타는 나이라고 생각할 때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최고죠. 나는 내 연금이라는 건 건강이에요. 맞아요. 예.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난 내 몸이 노후에 정말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남편도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선생님 말씀에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지금도 노후 아니세요? 노후죠. 근데 일하시잖아요. 지금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인테크의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임팩트. 야, 그 말을 너가 하니까 약간 찬인데. 지금 토크쇼에 나오셨잖아요. 네. 인테크에 성공하신 이것도. 연극 쪽에서 감사해요. 활동하고 토크쇼도 할 수 있는 멀티로 활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 남자. 예. 제가 진짜 의욕이 너무 떨어지네요. 왜요, 선생님?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100세라는 그런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는 연금을 안 들고
조카들 4명 앞으로 다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붓고 있는 거야. 나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넷을요? 네, 조카 4명을 공평하게. 그런데 이제 장소는 조금 많이 들어주고. 근데 장소는. 그런데 어느 날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내가 설계한 거로는 100세까지 가려면 내 20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도 지금 엄청난 지금 망망대해가 됐는데 여기 현영 씨 얘기, 여기 경희 씨 얘기, 저기 다 듣고 보니까 아직 멀었네. 난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일단 조카들 보험 다 끊어야겠고. 걔네들이 이제부터 돈 벌리 나갔는데 뺐어요. 본인이 병이 들면 간병인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요. 간병인 아니, 보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다른 이창훈 씨는 지금 본인이 다 맡아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내 거는 해놓은 게 없다고. 아 근데 뭐냐면 또 내 거는 뭐냐면 와이프예요, 제 와이프. 제 아내가 와이프가 뭐냐면 노후 대책이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 말 초를 네. 난 너무 초가 좋아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초를 팔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장사도 하고 싶어하고 사업도 하고 싶어하고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냐 아이가 어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5학년인데 와이프는 아직 3학년 중반이에요. 그래서 너가 4학년이 되면 그때 도와줄게.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해라. 좀 제가 참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들의 노후를 다 해놨는데 막상 나의 노후는 와이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벌어서 이창훈 씨를 준다고요. 듣다 보니까 나보다 나. 결국 아까 비슷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는 제 팁인데요. 이창훈 씨가 40살이 되면 해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망하는 게 빨리 복구가 빠르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빠르죠. 40 넘어서 하면 그다음에는요. 갱년기 오면서 사람이 인생이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빨리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제가 또 교수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 몸으로 하는 택을 하지 어떤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도 뭐냐면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고 또 만들어서 파는 거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저기 죄송한데요. 네네. 방송 도중에 욕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우리 영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지금 예의 바른데. 갑자기 예의 바른 친구잖아요. 갑자기 쭉 말씀들 듣더니 저한테 귀를 이렇게 대고 선배님 저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번 걸로 제가 연금을 넣고 있는데 그 수령인이 엄마고 엄마가 따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수령인도 엄마면 다 엄마가 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더니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너무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니 아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바꾸고 원래 전화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셨다고요? 왜냐면 저는 보험과 이런 재테크와 이런 노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 다 그럴 텐데 현재를 그냥 아직 어리니까. 네, 즐겁고 재밌게 살고 싶고 그리고 막 적금도 없어요. 저는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는 거가 막 내가 하는 도리고 그리고 영희가 영희에게 이래서 뭐 광고가 3개 들어오면 광고를 찍지 않았는데 이미 영희에게 선물을 줘서 광고가 취소되면 굉장히 막 덜덜 떨고 막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왜냐면 엄마가 보험을 제 거를 제 돈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보험을 내 친구한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박성광 선배 어머니도 있고 해서 선배님들한테 들고 싶은데 아니야 친구 도와줘야 돼. 내 친구한테 들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관리해 줄 거야. 그리고 엄마도 거기서 하고 있단다 이런 거. 갑자기 수령자 얘기들을 쭉 하시니까 문득 얼마 전이 또 확 스치는 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왜냐면은 수령자가 둘 다 엄마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오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야 돼. 보험의 수령자는 내가 내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오래 살면 65세부터 내가 다 타는데 내가 죽으면 사망금에 대한 수령자가 신랑한테 가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지. 그거를 엄마가 본인한테 하고 저한테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렇지, 저가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반대, 현영 씨하고 완전 반대 스타일이에요. 제가 모든 거를 다 벌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그래서 뭐 심지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아예 태어나자마자 거의 청약보험 같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붙고 있고.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있는데 이제 둘째 막둥이가 이제 1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얘가 결혼하는 거는 보고 갈까? 아니면은 손주까지는 내가 너무 욕심이겠지, 산다는 건. 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슬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근데 아내가 너무 밝아요. 걱정을 적당히 맑고 밝은 건 좋은데 영혼이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왜냐면 안 그래도 아내가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잖아, 남자보다. 근데 거기에 너무 영혼까지 건강하고 너무 맑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살면서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가서 여유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얼마 전에 복근이 있더라고요. 왕자가 여자가 애 둘 낳고 그만큼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혼이 맑으니까 제가 볼 땐 100수 이상은 충분히 넘길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살 거를 해놓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무거운 게 얼굴이 어두워. 네, 모든 거에 수령이는 전 반대로 우리 아내. 분명히 오래 살 테니까. 오경수 씨. 예. 이렇게 계속 수령인 얘기하는 게 참 부럽네. 아, 수령할 게 하나도 없나요? 난 뭐 든 게 없거든.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날 보는 시각이 나를 이렇게 마르지 않는 우물로 보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집사람이 그래도 뭔가 준비하겠지.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닳지 않는 건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현영 씨처럼 집사람이 뭐 드러났겠지. 뭐 보험도 좀 들고 연금도 좀 드러났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아유, 당신은 계속 번대. 당신 이마가 돈 버는 이마래. 어디가 돈 모았구나.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다시 시간을 결혼했던 98년도로 다시 돌리겠죠. 아니 근데 오경수 씨 얘기가 저는 또 와닿는 게 아내가 진짜 나를 마르지 않는 셈으로 보듯이 계속 저 사람이 계속 일하면 어쨌든 노후 준비는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게 하윤병 원장님도 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 집사람도 뭐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저기 자영업이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만 하면 어찌됐든 들어오니까. 뭐 생계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오래 안 할 거거든요. 왜? 예.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노후에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요. 생각을 바꾸라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경조사비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노후를 대비한다는데 안 아프고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아파서 간병이 쓰는 생각을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평균 수명을 따지면 한 3, 4년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가 여성들의 경우에 85세, 남자들은 80세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3, 4년 더 살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의 갭이 9개월 내지 1년이 채 안 돼요. 짧다. 그러니까 아프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시간이 1년이 미만이에요. 우리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어머, 10년 가는 사람. 9년이요? 9년 동안 알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까이 있으면서 살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내 건강 태클을 할 생각을 하지 왜 확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넣고 들어 누울 생각을 하냐는 얘기예요. 선생님, 네, 근데 운동하면 되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나중 됐을 때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아플지는 모르기 그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노후를 걱정해서 젊어서 쭉 하고 일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적당히 벌어서 삶도 즐기고 적당히 저축해 놓으면서 내 건강을 잘 유지하면 그리 많은 비용이 의료비로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파서 1년 안에 죽어요. 미국은 아파서 1년 안에 죽어요. 아니요. 그 질문 하지 말았어요. 예. 잘못 많은 이해한 돈이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는 보면 우리나라도 자기 자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60%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재테크 다 끝난 거예요.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주고 남겨주려고 하니까 그걸 왜 남겨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끼고 이러고 하는데 남편들이 볼 때는 그래 내가 이만큼 벌어줬어.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학원 안 간다고 때려 싸우고 그러면서 애들 자식한테 이따만큼 때려 붙느니 그렇죠. 그만큼 안 쓰고 놔둬갖고 우리 노후 준비 좀 더 하지. 맞아. 그러면서 남편들이 사실은 조금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애들 학원비가 좀 불만이 완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연경환 씨도 혹시 그 전에 이민 가기 전에는 그런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트러블이 있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혼자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저는 친동생, 친어머니 다 아예 미국에 몇십 년 전에 가서 아예 미국 시민권자로 그쪽에 살고 계시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고 나면 아내하고 자식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냥 터프하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해외 보험까지도 다 들어놓고 있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연경환 씨는 그 죽은 뒤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살아있을 때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어난 놈이에요. 근데 연경환 씨가 그것도 그래요. 죽은 다음에 왜 쓰러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쓰러지면 다 무너져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우리는 뭐냐면 만들어갖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프면 저희는요, 형님. 아파도 못 죽어요. 저희는 죽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80년대에 프로야구 연봉 킹이었습니다. 그거 알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314만을 꾸며냈습니다. 근데 내 앞에 나타난 식구 숫자가 자그마치 8명, 9명이에요. 형들, 동생들, 와이프, 아들, 딸, 어머니까지 전부 다 나만 보고 있는데 나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껴요. 내가 쓰러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300 몇 번을 꾸며고도 20일 만에 방망이 들고 나가서 쳐가지고 난 다시 일어나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요. 맞습니다. 여자들이 뭐 메이크업이 어떻고 뭐 학원이 어쩌고 이거 남자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강경 저희가 알아요. 알았어요. 근데 남자들의 희생을 좀 거하게 꾸미는 것 같아요. 우리 신랑도 맨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이러면 내가 마시는 술의 반은 나의 눈물이야. 내 가족 때문에 내 눈물, 남자의 눈물이야. 이런 거. 여자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남자랑 동등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맞아요. 투자인데 제가 볼 때 우리 남자들의 입장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맞아요. 신랑을 생각해줬으면 맞아요. 너무 눈물이 나게 고마울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2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먹는 냉장고, 유기농, 친환경. 그 집도 그런가 보죠? 아니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유기농 아이들의 냉장고가 있고 여기에서 기간이 지나면 옆에 냉장고를 옮겨요. 연경환 육성기한 지난 이것들을 먹는 연경환. 두 방을 받고. 얼마나 지난 것까지 먹어봤어요? 저는요, 그 나중에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가 오래되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거 끓는 것도 내가 먹어. 난 1년 지난 깡통도 먹어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괜찮아요. 내가 뭐. 아니 근데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유통기한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또 따로 있어요. 더 좋아. 치즈도 유통기한 지난 게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누가 벌어서 누가 사다 놨는지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